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고시원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사업이 투자 대비 30% 수익률과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작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시원 시장에 진입하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나 컨설팅 요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도 고시원 창업하면 선생님처럼 오토 운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사람마다 오토의 정의가 다른데 혹시 어떤 의미로 오토 운영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혹시 임대업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라고 되물어요. 그럼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이 당당하게 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오토 운영이라고 하는 무인 아이스크림도 정확하게는 오토가 아닙니다. 뒤에서는 과자 매대를 채우고 바닥도 쓸고 이제 CCTV 확인하면서 이런 무수한 작업들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 진입을 임대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고시원은 절대 임대업이 아니에요. 임대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제가 임대업이 아니고 임대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임대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2억대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였어요. 그럼 보증금은 보통 1000에서 2000일 거고, 임대료는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보통 2년의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2년 동안 보통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만약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입자를 누가 구합니까? 임대인이 절대 안 구합니다. 부동산이 구해줘요. 부동산이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부동산에 나가서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따박따박 월세를 받죠. 이보다 더 편한 투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물주 하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서울에 건물을 투자하면 보통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4% 잡습니다. 4%. 그런데 고시원은 어떨까요?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을 2억 정도 투자를 하면 보통 400에서 500 정도의 순수익을 바라고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이 빌 때마다 누가 채울까요? 부동산이 채워줄까요? 아니죠. 고시원 원장이 직접 팔아야 돼요. 절대 고시원은 부동산이 방을 채워주지 않아요. 원장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만실로 운영하는 고시원도 제가 직접 방을 팔아서 만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시원을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냐, 어떤 사람이 인수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확 바뀌어요. 만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실을 못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바뀝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 고시원,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은 전 원장님이 있었을 거잖아요. 전 원장님이 운영을 하실 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제 700에서 800 정도 가져간다. 저는 700~800만 원 가져가신 전 원장님의 고시원을 인수해서 저는 9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그러면 저한테 묻죠. 그럼 선생님 리모델링 다 하셨나요? 혹시 리모델링에 얼마 돈을 쓰셨나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총 다 합해서 150 정도 안 쓴 것 같아요. 100에서 15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뭐 리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에서 150은 리모델링 했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상태의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파느냐 저 사람이 파느냐에 따라서 700에서 800을 벌 수도 있고 900을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고시원은 임대업이 아니고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장사입니다. 장사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고시원 방이라는 건 정가가 없어요. 40만원 팔던 것도 내가 50만원에 팔 수 있으면 그 방은 50만원인 거예요. 저는 원장이 50만원 하는 방도 내가 못 팔면 40만원에 팔게 되는 거고, 공실이 생기면 50만원, 40만원이 아니고 0원이에요. 못 팔면 그냥 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초보 원장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재 만실 운영이 되고 있는 고시원만 찾습니다. 근데 현재 만실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도 내가 받아가지고 계속 만실이 될까요?
평생 만실은 없어요. 방은 언제든지 무조건 비게는 되어 있어요. 비면 채우고 이게 고시원 사업인데 현재 만실로 받아가지고 내가 못 팔아가지고 공실 5개, 6개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현재 만실은 고시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팔 수 있을까? 내가 팔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도 얘기 드리는 게 이 방을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현재 만실인 게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배우셔서 파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시원은 기본 계약이 한 달이기 때문에 임대업이랑 다르게 2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한테 한 달을 팔았어도 이분이 한 달 후에 나가시면 또 내가 직접 방을 팔아서 만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뿐이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 한 명 잘못 들이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나가는 게 고시원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은 절대 임대업이 아니에요. 임대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망합니다. 그리고 고시원 인수한다고 바로 오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프로 원장이 돼서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자동화 시스템과 프로 원장이 되었을 때만 임대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서비스업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서울 기준으로 임대업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 대 30%. 임대업과 동일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시원을 임대업처럼 운영을 하실 거면 임대업처럼 4%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 제발 고시원 진입하실 때 임대업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방을 팔 수 있는지, 내가 작고 큰 민원을 사람들을 잘 상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서비스업이 나에게 맞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토 운영을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